총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총선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미련을 버릴 수 없는 비례위성이라고 다뤄봤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소위 비례위성 정당을 결국은 만들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고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개혁연합 가칭까지 나왔고요.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 중앙선관위에 됐습니다. 발기인 등은 43명인데 문성근, 한완상, 함세용, 황교익 결국은 민주당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민주당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정치개혁연합이라는 가칭 당의 관계자들은요.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도를 깨트리려고 해서 비례위성정당을 만든다라는 목적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각 당이 후보를 파견해서 총선 뒤에 당선자들이 원래 속한 정당으로 복귀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어떨까요? 입장. 강훈식 수석대변인 외부에서 온 제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이낙연 상임위원장도 당에서 합당한 직책 가진 분들이 입장을 정해서 내놔야 한다. 이낙연 전 총리도 선대위원장 아닌가요? 다른 분들에게 공을 돌리고 있는 발언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직접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외부에서 온 제안에 대해서는 지금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결정을 대략 윤곽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의총도 하고 최고위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완전히 우리 당 구성원이 아닌 분들의 제안이고 이번에 우리가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에도 맞는 얘기예요. 정신에 맞는. 글쎄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만드는 것이 연동형 비례제표의 취지와도 맞다라고 하자 진행자 김호진 씨도 그 정신에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법을 통과시킨 당사 중에 한 명인 정의당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민주당이 수구 세력의 꼼수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모든 진보 개혁 세력의 비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당이 내려놓은 70년 승자 독식의 정치의 기득권을 국정농단 세력을 핑계로 다시 회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윤태곤 실장님, 미래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꼼수다, 위법이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꼼수가 아니고 위법이 아닌 겁니까? 아니, 이제 위법은 아닌 걸로 선관위에서 나니까 만들어도 이제 위법은 아닌 거죠. 근데 꼼수가 아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두 가지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꼼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하고 실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냐의 두 가지 측면인데 예. 꼼수라는 지적은 이제 피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정당한 꼼수다. 꼼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꼼수다. 역꼼수를 쓰는 거다라는 식의 이제 명분은 계속 가지고 가겠죠. 왜냐하면 역꼼수다, 뭐 역꼼수. 깃발은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이게 현실화된다고 생각했을 때 예컨대 여기 말씀하신 게 민주당, 정의당, 뭐 녹색당 등에서 파견 받아가지고 당선된 거를 이제 다시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자인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매길 것이며 그러면 이제 1번은 누구 뭐 정의당 몫이냐 뭐 2번은 뭐 민주당 몫이냐 이런 것에 대한 거 그다음 공천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를 할 수가 있을까 싶어요. 현실적으로 과연 이 안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5인 회동에서 이제 이 논의를 했을 때 우리가 만드는 걸로 뭐 가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던 게 현실적으로 만든다면은 통제를 해야 되고 공천을 해야 되고 순위를 매겨야 되는 건데 예. 그걸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예. 고승덕 의원님. 네. 예컨대 지금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이른바 위성정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는데 저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정당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고 이른바 민주당 안팎에서 뭔가 호응이 있는 모양새. 진짜 할 것 같다라는 분들도 있고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저렇게 한다면 민주당 본당은 비례 후보를 안 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반대하는 정의당은 거기에 참여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자꾸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지역구에 맞 후보를 내겠다라고 지금 맞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꼼수, 그러니까 낙꼼수가 이제 나도꼼수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결과적으로 낙검수. 네, 나도꼼수, 네, 니꼼수, 낙꼼수, 낙검수, 역검수, 낙검수. 나도꼼수. 예.
아까 윤소아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밝힌 그 정의당은 반대한다는 것은 그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만의 그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 때를 전제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제 정의당까지 끼워가지고 연합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정의당이 거기까지 반대하는 것으로는 아직은 저는 이제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대체 이런 기상천외한 그 연합 비례 그 정당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해가지고 뭐 뉴질랜드 이야기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연정을 하기 위한 전제예요. 그래서 연정에 참여하는 그 정당들끼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 협상에서 공통분모를 추출하고 우리가 연정하겠다고 하는 합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이건 정책 협상이라든가 합의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의 덕꼼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도꼼수가 아니라 덕꼼수. 덕꼼수다. 네, 덕꼼수.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아마 민주당에서는 명분과 실리가 다 있다고 하지만 실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명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본인의 글로 무리를 빚었던 공정 작가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더 논란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박근혜 정부였다면 희생자가 더 많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뽑은 투표의 결과가 이런 재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그렇게 악마화돼야 할 일인지 묻고 싶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대구 경북 지역에 확진자가 많은 지도를 올리면서 투표 잘해야 한다라고 마치 대구 경북 주민들이 투표를 잘못해서 희생자가 많이 된 것 같은 글을 올린 거에 대한 해명인데 선 교수님 이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해명에 대해서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정 작가가 이제 드디어 미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전부터 약간 이상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지금 미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게 어떤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동남아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목사님이 이러셨습니다. 야, 니네 하느님 안 믿어서 이렇게 될 거다. 뭐 거의 그랑 똑같아요. 자한당 뽑아서 니네 코로나 때문에 다 주고 이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논리고요. 저분은 정말 저분 발언을 아예 보도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이게 뉴스가 되고 댓글이 많이 달리니까 계속 보도하는 언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들이 문제군요. 네, 채널 A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공지한 작가는 아예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패널들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 서민 교수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 같은 편 아니에요, 우리? 드리겠습니다. 장경 교수님 같은 생각이세요? 이만희의 시계, 이만희의 엄지척과 좀 결이 같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는 전혀 상관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어떤 발언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예.